이른 새벽, 동네 공원에 라디오 체조 음악이 바람을 타고 스며듭니다. 혹시 요즘 의자에서 일어나실 때 허벅지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지시나요? 아침 부엌에서는 미역국에서 김이 모락모락 오르고 김치 접시가 반짝이며 식탁에 놓입니다. 손주가 깨어나 오물오물 인사를 건네고 창밖으로는 동네 빵집에서 갓 구운 식빵 냄새가 스며들지요. 이렇게 정다운 하루의 시작 속에서도 어느 순간부터 계단을 오르내릴 때 숨이 더 차고 장바구니를 들고 오르막을 오를 때 허벅지가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이 찾아옵니다. 사실 50대 이후에는 우리 몸이 자연스럽게 근육을 조금씩 잃기 쉬운데 그 중에서도 생활의 힘을 좌우하는 허벅지 근육이 먼저 약해지기 쉽습니다. 다행히 희망은 가까운 식탁 위에 있습니다. 붉은 고기를 과하게 의존하지 않고 한국인의 일상에 친숙한 두부와 콩나물, 그리고 달걀을 똑똑하게 곁들이면 부담 없이 매일 단백질을 채울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 두부 한 무를 집어들 때의 포근한 온기, 달걀 한 판을 손에 들었을 때의 든든함, 저녁 반찬으로 두부조림에 김치를 살포시 올려 먹는 순간의 소박한 만족감이 사실은 내일의 다리를 지켜주는 조용한 투자이기도 하지요. 오늘 영상에서는 허벅지가 왜 중요하고 50대 이후 근육이 줄어드는 까닭을 생활의 언어로 차분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 몸이 보내는 단백질 부족의 신호들을 7가지 장면으로 풀어보며 붉은 고기를 왜 적당히 먹어야 하는지, 대신 콩과 달걀을 어떻게 알뜰하고 균형 있게 챙길 수 있는지 구체적인 한 끼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아침에는 미역국에 달걀 지단을 띄우고, 점심에는 된장찌개에 두부를 듬뿍 넣고, 저녁에는 콩나물 무침과 달걀찜으로 마무리하는 한국형 식탁의 흐름 속에서 한 끼 한 끼 단백질을 골고루 나누어 담는 방법을 자연스럽게 익히실 수 있을 겁니다. 더불어 무릎에 무리 없이 집에서도 바로 시작할 수 있는 허벅지 강화 루틴을 안내해드리고 우리가 자주 빠지는 흔한 실수들을 따뜻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건강은 거창한 결심보다 오늘 저녁 식탁과 동네 공원 벤치에서 시작되는 작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가족과 함께 밥상을 나누며 서로를 돌보는 마음, 계절이 바뀔 때마다 국물의 향이 달라지는 사소한 변화들이 우리의 다리를 다시 단단하게 세워줍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도 나는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지 하고 스스로를 다독이셨나요? 바로 그 순간이 바꾸기 가장 좋은 때입니다. 한 숟가락의 두부, 달걀 한 알, 공원 벤치 앞에서의 의자 일어나기 몇 번이 내일의 발걸음을 가볍게 만듭니다. 이제 먼저 왜 50대 이후 허벅지 근육이 먼저 줄어드는지부터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장을 보고 오르막길을 오르는데 예전 같지 않다 하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단 3가지만 바꾸면 내일 아침의 다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50대 이후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근육이 줄어들기 쉬운데 특히 허벅지가 먼저 영향을 받습니다. 허벅지는 의자에서 일어나기와 계단 오르기, 장바구니 들기 같은 일상 동작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활동량이 줄고 밤잠의 질이 떨어지고 아침 입맛이 사라지면서 단백질을 충분히 챙기지 못하는 날이 늘어나면 허벅지 근육은 조용히 힘을 잃습니다. 어느 날은 버스에서 일어설 때 손잡이를 꼭 잡아야 몸이 따라오고 어느 날은 쪼그려 앉았다가 일어나는 동작이 괜히 버겁습니다. 학술 용어로는 근감소라고 하지만 생활의 언어로 바꾸면 예전 같지 않은 허벅지의 끈기라고 할 수 있죠. 해결은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습니다. 거창한 보충제나 고난도 운동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몇 끼니의 단백질을 꾸준히 나누어 담는 습관입니다.
한 끼에 대략 충분한 양을 챙기면 근육을 만들라는 신호가 켜지고 그때 필요한 재료가 바로 콩과 달걀, 두부와 생선처럼 속 편한 단백질입니다. 어려운 영양학 용어 대신 밥상 그림으로 떠올려 보세요. 아침에는 미역국에 달걀 지단을 얇게 올리고 김한장에 보리밥을 조금 싸 먹으며 따끈한 두부조림 한두 토막을 곁들이면 온몸에 기운이 퍼집니다. 점심에는 된장찌개에 두부를 넉넉히 넣고 콩나물 무침에 참기름을 살짝 떨어뜨려 향을 살리면 오후 내내 허벅지가 가볍습니다. 저녁에는 달걀말이를 도톰하게 부치고 일주일에 한두 번은 생선을 올려 다양성과 균형을 더해보세요. 붉은 고기는 철분과 비타민이 많아 도움이 되지만 매일 많을 필요는 없습니다. 손바닥 크기 정도로 적당히 즐기고 나머지는 두부, 콩나물, 청국장, 달걀 같은 재료로 채우면 속은 편하고 영양은 야무지게 채워집니다. 움직임도 꼭 더해주세요. 집안 의자 앞에서 천천히 앉았다 일어서기를 10번 정도 반복하면 허벅지 앞쪽이 금세 깨어납니다. 벽에 등을 대고 앉는 자세를 20초 정도 유지하고 낮은 계단을 오르내리기 한두 분만 해도 다리가 따뜻해집니다. 통증이 있으면 무리하지 말고 호흡을 고르며 자세를 다듬는 것이 우선입니다. 운동을 마친 뒤 한두 시간 안에 두부 반모나 달걀 한두 개를 챙기면 근육이 회복할 재료를 제때 받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시장에서 막 건져 올린 따끈한 두부 한 모를 들고 올 때의 손끝 온기, 달걀을 깨며 들리는 칙소리, 저녁 식탁 위에 올라온 김치와 나물의 익숙한 빛깔이 오늘의 작은 결심을 부드럽게 이어줍니다. 여러분의 식탁과 동네 공원 벤치가 곧 허벅지의 운동장이 됩니다. 이제 나는 단백질을 충분히 챙기고 있을까 하는 물음을 마음에 두고 다음 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거울 앞 부엌, 거실, 침실에서 알아차릴 수 있는 7가지 생활 신호를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거울 앞에서 머리결이 예전보다 얇아 보이거나 양말 자국이 평소보다 오래 남는 날이 있으신가요? 단 3가지 장면만 떠올려도 오늘 내 몸의 단백질 신호를 가늠하실 수 있습니다. 아침 부엌에서 미역국이 보글보글 끓고 김치 접시가 반짝이는데도 의자에서 일어날 때 허벅지가 툭 꺼지는 느낌이 든다면 첫 신호를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허벅지 힘이 줄면 쪼그려 앉아 서랍을 정리하다가도 허벅지부터 먼저 지치고 버스에서 일어설 때 손잡이를 꼭 잡아야 몸이 따라오는 순간이 잦아집니다. 작은 상처가 오래가는 것도 중요한 힌트입니다. 부엌에서 손가락을 살짝 베었는데 새살이 오르는 속도가 더디고 파스 붙인 자리에 자국이 오래 남는다면 몸이 회복에 쓸 재료를 충분히 받지 못한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낮이 되면 윗목처럼 기운이 가라앉고 달콤한 간식이 자꾸 당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단백질이 든든하게 채워져야 포만감과 에너지가 오래가는데 아침과 점심이 빈약했다면 오후의 피로와 단 음식 갈망으로 이어지기 쉽지요. 밤으로 가면 이야기는 더 분명해집니다. 깊게 잠들지 못하고 자꾸 뒤척이거나 새벽에 일찍 눈이 떠진다면 몸이 회복 자재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머리와 손톱의 변화도 조용하지만 뚜렷합니다. 빗의 머리카락이 예전보다 많이 남고 손톱 표면이 울퉁불퉁하거나 세로줄이 도드라지면 단백질 공급이 모자라 모발과 손톱에까지 자원이 넉넉히 가지 못하는 상황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발목과 종아리에 남는 양말 자국이 유난히 오래가는 날도 있습니다. 몸속 단백질이 부족하면 수분을 잡아두는 힘이 떨어져 부종이 쉽게 오르내릴 수 있습니다. 잔병 치레가 늘어나는 것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환절기마다 기침이 길어지고 감기를 달고 사는 느낌이 든다면 면역을 만드는 재료가 충분치 않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이런 신호들이 겹칠수록 저녁에 고기를 많이 먹는 방식으로는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우리 몸은 한 번에 몰아준 단백질보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누어 들어오는 안정된 공급을 더
더 잘 활용합니다. 그래서 아침상에 삶은 달걀 하나와 따뜻한 두유 한 컵을 올리고 점심에는 된장찌개에 두부를 넉넉히 넣어 밥 한 숟갈마다 단백질을 곁들이는 흐름이 중요합니다. 저녁에는 달걀찜을 도톰하게 쪄서 반찬 한 칸을 채우고 콩나물 무침을 살짝 숨만 죽여 고소한 향을 더하면 포만감이 오래가 밤에 단 음식 갈망을 누그러뜨릴 수 있습니다. 장고기도 요령이 있습니다. 시장에서 두부 두어 모아 달걀 한 판을 먼저 장바구니에 담아두고 요거트와 검은 콩 제품을 곁들이면 일주일 식탁의 기초가 단단해집니다. 다만 신장 질환이 있거나 의사 지시가 있는 분들은 개인 상태에 맞춘 섭취량을 꼭 상의하시기를 권합니다. 이렇게 신호를 알아차리고 식탁의 그림을 바꾸기 시작하면 몸은 생각보다 빨리 반응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익숙하게 드시는 붉은 고기를 왜 적당히 드셔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현명하게 선택할지 차분히 이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잼비에서 소고기 무국 향이 퍼질 때 숟가락이 절로 움직이게 되지요. 그런데 이렇게 맛있다고 해서 하루도 거르지 않고 듬뿍 드셔도 괜찮을까요? 붉은 고기는 단백질과 철분, 비타민, 비군, 아연이 풍부해 기운이 달리는 날에 든든한 힘이 되어줍니다. 그러나 과하면 부담이 듭니다. 기름기가 많은 부위는 포화지방이 높아 속이 더부룩해지기 쉽고, 가공육은 나트륨과 여러 첨가물이 많아 혈압과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국물 요리를 즐길 때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갈비탕이나 곰탕 같은 메뉴는 따뜻하고 위로가 되지만 국물을 끝까지 비우면 염분 섭취가 금세 늘어납니다. 또 통풍이 있는 분들은 요산 수치에 유의하셔야 하고, 소화가 약한 날은 기름진 부위를 피하고 살코기 위주로 천천히 드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손바닥 크기와 새끼손가락 굵기 정도를 한 끼의 기준으로 삼아보시기를 권합니다. 구이를 먹을 때는 쌈채소와 나물을 넉넉히 곁들이고 밥은 반 공기 정도로 줄여 균형을 맞추면 포만감은 유지되면서도 부담은 줄어듭니다. 불고기는 양파와 버섯, 파프리카, 애호박을 아낌없이 넣어 고기보다 채소 비중을 더 크게 잡아보세요. 장조림을 자주 드신다면 양을 줄이고 대신 두부조림을 함께 올려 단백질을 나누어 채우는 방법이 좋습니다. 갈비탕은 무와 파를 듬뿍 넣고 국물은 절반만 즐기며, 식탁에서는 김치와 나물을 먼저 먹고 고기는 천천히 씹어 드시면 훨씬 속이 편안합니다. 조리 방법도 작은 차이가 큽니다. 지글지글 굽는 날이 이어졌다면 삶거나 찌는 방식을 하루 끼워 넣고 표면의 기름은 가능한 한 떠내면 담백함이 살아납니다. 외식할 때는 불판 위 고기 양을 조금 덜어내고 달걀찜이나 된장찌개를 함께 나눠 드시면 단백질은 채우면서도 포화지방은 낮출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매일 과하게 먹지 않는 일입니다. 붉은 고기를 즐기는 날과 생선이나 콩달걀을 중심으로 차리는 날을 번갈아 운영하면 식탁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실제로 일주일 식단을 떠올려 보며 어제는 고기, 오늘은 두부와 달걀, 내일은 생선이라는 리듬을 만들면 몸은 안정적으로 재료를 공급받고 허벅지는 부담 없이 힘을 되찾습니다. 개인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담당 의료진의 조언을 먼저 따르시고, 새로운 식단을 시도하실 때는 양을 조금씩 늘리며 몸의 느낌을 관찰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결국
적당이라는 말은 즐거움을 빼앗지 않는 선에서 건강을 지키는 지혜입니다. 소고기 무국 냄비에서 피어오르는 김을 바라보며 오늘은 국물은 조금만, 매일은 담백한 두부와 달걀로 속을 쉬게 하자 하고 약속해보시면 어떨까요? 이제 매일 부담 없이 챙길 수 있는 똑똑한 단백질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한국 식탁에서 가장 친근한 콩과 달걀 이야기로 이어가겠습니다. 이른 아침 시장 골목에서 따끈한 두부를 건네받는 순간 손끝에 전해지는 온기가 참 든든하지요. 냉장고 문을 열어 달걀 하나를 꺼내는 그 짧은 동작만으로도 오늘 하루가 조금은 안정될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콩과 달걀은 매일 먹기 좋은 똑똑한 단백질입니다. 값이 비교적 부담이 적고 조리법이 단순하며 속도 편안해 50대 이후의 식탁에 특히 잘 어울립니다. 콩으로 만든 두부와 콩나물 청국장 된장은 단백질뿐 아니라 식이섬유와 여러 미네랄을 함께 실어 나르며 달걀은 한 알에 단백질이 대략 6g 정도 들어있어 한 끼를 든든하게 채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부 100g에는 단백질이 8g 안팎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고 순두부나 두유 같은 형태로 바꾸어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익숙한 밥상에 자연스럽게 얹는 일입니다. 미역국을 끓일 때 두부를 큼직하게 썰어 넣고 달걀 지단을 살짝 띄우면 국물 한 숟가락마다 부드러운 단백질이 따라옵니다. 점심에는 순두부찌개를 기분 좋게 보글보글 끓여서 김치와 나물 두 가지와 함께 밥을 반 공기 정도 곁들이면 과하지 않으면서도 포만감이 오래갑니다. 저녁에는 달걀찜을 도톰하게 쪄서 반찬 한 칸을 채우고 두부김치는 기름을 아끼고 불맛만 살짝 더해 깔끔하게 즐겨보세요. 콩나물국은 숨을 살짝 죽여 고소한 향을 살리고 청국장은 마늘과 파를 충분히 넣어 구수함을 살리면 밥 한 숟갈 한 숟갈이 든든해집니다. 장보기에도 작은 요령이 있습니다. 재래시장에서 두부를 살 때는 표면이 지나치게 말라있지 않고 담근 물이 맑은지 살펴보시고 달걀은 껍데기에 금이 없는지 색이 고르게 돌아있는지 확인해 신선한 것을 고르세요. 한 판을 사두었다가 삶은 달걀로 미리 준비해두면 아침상 차리기가 한결 가벼워지고 외출 전에 하나만 드셔도 허벅지가 덜 지칩니다. 영양에 대한 걱정도 균형 있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달걀의 콜레스테롤은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영양이 다를 수 있어 당뇨나 고지혈증 감낭 질환이 있으신 분은 담당 의료진과 상의해 자신에게 맞는 섭취량을 정하시면 됩니다. 콩식품은 소화가 더디다고 느끼실 때가 있는데 조리 시간을 충분히 주고 양념을 과하게 하지 않으면 속이 한결 편안합니다. 간은 짜지 않게 하고 김치와의 조합으로 맛의 균형을 맞추면 자연스레 나트륨 섭취도 줄어듭니다. 무엇보다 좋은 점은 콩과 달걀이 식탁의 이야기를 풍성하게 만들어준다는 사실입니다. 손주와 함께 달걀을 깨서 휘휘 저어 달걀말이를 붙이고 배우자와 마주 앉아 두부조림을 나눠 먹는 시간은 단지 영양을 채우는 순간을 넘어 마음을 채우는 일상이 됩니다. 오늘 저녁상에서 하나 더하기 하나를 떠올려 보세요. 달걀 한 알과 두부 반무만 더해도 한 끼의 균형이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이렇게 재료가 준비되었다면 이제는 접시에 담는 순서와 양을 가다듬을 차례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아침과 점심 그리고 저녁에 어떻게 배치하면 한 끼에 약 25에서 30g의 단백질을 안정적으로 채울 수 있는지 한국형 단백질 접시를 그림 그리듯 차분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른 새벽 부엌에 국물 끄는 소리가 퍼질 때 오늘은 어떻게 한 끼를 채워볼까 하는 생각이 스치시나요? 단 3가지 원칙만 기억해도 하루 식탁이 훨씬 든든해집니다. 단백질 하나, 채소 하나, 통곡 하나입니다. 먼저 아침입니다. 미역국을 작은 그릇에 덜어 두부를 큼직하게 넣고 달걀 지단을 얹어보세요. 밥은 보리나 현미를 반 공기 정도만 곁들이면 속이 부담스럽지 않으면서도 힘이 납니다.
삶은 달걀 하나와 플레인 요거트 한 컵, 그리고 김 한 장에 밥 한 숟갈을 싸먹는 방식도 좋습니다. 달걀 한 알에 단백질이 대략 6g, 두부 100g에 8g 안팎이 들어있다고 떠올리며 그날의 접시를 채우면 25에서 30g 목표가 한결 가까워집니다. 점심에는 비빔밥을 떠올려 보세요. 상추, 시금치, 고사리, 버섯 같은 나물 위에 구운 두부를 한 주먹 올리고 달걀 프라이를 얹으면 맛과 균형이 살아납니다. 밥은 반 공기만 사용하고 나물의 간은 짜지 않게 하여 김치와의 짠맛이 겹치지 않도록 조절해 주세요. 또는 순두부찌개에 바지락을 조금 넣어 감칠맛을 살리고 두부를 넉넉히 더해 단백질 밀도를 높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외식하는 날이라면 설렁탕은 국물을 끝까지 비우지 말고 건더기를 중심으로 드시고 달걀을 하나 추가해 보세요. 분식집에서는 유부가 들어간 우동이나 김밥을 고를 때 달걀과 두부 토핑을 부탁하면 훨씬 든든해집니다. 저녁은 과하지 않게 마무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된장찌개에 표고와 애호박 두부를 충분히 넣고 콩나물 무침과 데친 제철 나물을 2가지 곁들이면 포만감이 오래가지만 속은 편안합니다. 생선은 일주일에 한두 번 고등어나 삼치를 구워 올리면 붉은 고기에만 기대지 않고도 단백질의 다양성을 챙길 수 있습니다. 간식은 공복이 길어질 때만 선택해주세요. 검은 콩 우유 한 컵이나 플레인 요거트 작은 컵, 삶은 달걀 하나면 충분합니다. 물 마시는 순서도 중요합니다. 식사 전후로 미지근한 물을 조금씩 나누어 마시면 포만감을 돕고 나트륨 배출에도 유리합니다. 반대로 국물은 절반만 즐기는 습관을 들이면 하루 염분을 자연스럽게 줄일 수 있습니다. 장보기는 주간 계획이 편합니다. 두부 2모와 달걀 한 판을 기본으로 담고 콩나물과 미역 플레인 요거트를 더하면 일주일 식탁의 뼈대가 완성됩니다. 원저도 식탁의 색감과 영양이 살아납니다. 혹시 신장질환이나 당뇨 고지혈증 같은 기저질환이 있으시다면 담당 의료진과 상의하여 나에게 맞는 양과 속도를 정해주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침, 점심, 저녁으로 단백질을 나누어 담는 믿음입니다. 오늘 저녁상을 치우며 내일 아침 접시의 그림을 미리 떠올려 보시면 실천이 쉬워집니다. 이렇게 먹는 흐름이 자리 잡았다면 이제 허벅지를 직접 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무릎에 무리 없이 집안 의자와 벽, 그리고 낮은 계단만으로 시작하는 간단한 루틴을 차분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해매프 해가 기울기 시작하는 저녁 시간, 동네 공원 벤치가 조용히 비어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무릎에 무리 없이 허벅지를 살짝 깨워볼까요? 시작은 몸풀기입니다. 발목을 둥글게 천천히 돌리고 종아리를 몇 번 쭉 뻗어주며 호흡을 고르게 맞추세요. 준비가 되면 의자 앞에 서서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가슴을 편 뒤 의자에 살짝 앉았다가 일어나는 동작을 해봅니다. 내려갈 때는 들이쉬고 일어설 때는 내쉰다는 믿음을 기억하시고 무릎이 안쪽으로 모이지 않게 발끝 방향을 따라가게 하시면 안전합니다. 허벅지 앞쪽과 엉덩이가 함께 힘을 내는 느낌을 찾으면서 8에서 12번 정도를 2세트 해보세요. 의자가 낮아 무릎이 불편하다면 방석을 얹어 높이를 조절하면 훨씬 편안합니다. 다음은 벽에 등을 대고 앉는 자세입니다. 발을 벽에서 한 걸음 반 정도 떼고 등을 붙인 채 무릎이 직각에 가깝도록 내려와 정지합니다. 허벅지가 따뜻하게 불붙는 느낌이 올 텐데 20초에서 30초 정도 머물렀다가 천천히 일어섭니다. 2번만 반복해도 충분합니다. 이어서 낮은 계단을 이용해 오르내리기를 해보세요. 한 발을 올린 뒤 뒤따라 올라서고 같은 발로 내려오는 동작을 천천히 이어갑니다. 1분에서 2분 정도만 해도 숨이 가뿐해지고 허벅지와 엉덩이가 깨어납니다. 균형을 돕는 간단한 동작도 곁들입니다. 의자 등받이나 싱크대 모서리를 가볍게 잡고 발 뒤꿈치를 들어 올렸다가 내리는 동작을 15번 정도 2세트 해보세요. 종아리가 탄탄해지면 계단에서 비틀림을 덜 느끼게 됩니다. 한 발로 서서 균형 잡기도 효과가 큽니다. 의자를 옆에 두고 한쪽 발을 살짝 들어 올린 채 10초에서 20초 정도 버텨본 뒤 반대쪽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흔들리면 손으로 지지대를 잡아 안정감을 먼저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마무리로 허벅지 앞쪽과 뒤쪽을 부드럽게 늘려주세요. 의자에 앉아 한쪽 다리를 뻗고 발끝을 몸쪽으로 당긴 채 상체를 살짝 숙이면 허벅지 뒤가 길어지고 벽을 가볍게 짚고 한 발을 뒤로 잡아당기면 허벅지 앞쪽이 시원해집니다. 전부 합쳐도 10분 남짓 걸립니다. 주 3, 4회로 규칙을 잡아보시고 통증이 느껴지면 범위를 줄이거나 세트를 줄여 몸의 신호를 먼저 존중해 주세요. 무릎이 예민한 날에는 앉았다 일어서기를 절반 높이만 해도 좋고 계단 높이가 부담되면 거실 문지방처럼 더 낮은 턱을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힘이 붙으면 세트 수를 조금 늘리거나 가벼운 고무밴드를 허벅지에 감아 자극을 살짝 더해보세요. 운동 뒤 한두 시간 안에 단백질을 보태면 회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따뜻한 두유 한 컵과 삶은 달걀 하나 또는 두부 반모를 간장에 살짝 적셔 먹는 정도로도 충분합니다. 달력을 보며 운동한 날에 작은 동그라미를 그리거나 냉장고에 촉지를 붙여 스스로에게 약속을 상기시키면 꾸준함이 쉬워집니다. 배우자와 함께 거실에서 의자 옮겨놓고 웃으며 한 세트하고 귀가길 공원 벤치에서 벽안기를 잠깐 나누는 모습이 어느새 일상의 풍경이 될 거예요. 이제 우리가 자주 빠지는 흔한 실수를 점검하고 오래가는 습관으로 바꾸는 길을 이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혹시 나는 열심히 먹고 움직이는데도 힘이 안 붙는 것 같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이유는 의외로 작은 습관의 순서에 숨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을 대충 넘기거나 거르고 저녁 한 끼에만 단백질을 몰아주십니다. 이렇게 되면 낮 동안 근육이 받을 재료가 모자라 기운이 떨어지고 밤에는 과식과 속불편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또 밥은 넉넉하게 담으면서 반찬의 단백질 양은 적게 챙기는 경우가 많은데 김치와 나물만으로는 포만감은 잠깐 오고 곧 달달한 간식을 찾게 됩니다. 국물은 끝까지 비워야 속이 시원한 느낌이 든다며 짭짤한 찌개를 한 그릇씩 비우는 습관도 염분을 높여 몸이 물을 붙잡게 만들고 다음날 다리가 무거워지게 합니다. 물 마시는 것이 귀찮아 커피나 달콤한 음료로 갈증을 달래는 습관은 수분보다 당을 먼저 채우게 하고 밤잠을 방해하여 회복에 쓰일 시간을 줄입니다. 마지막으로 붉은 고기를 매일 같은 양으로 반복하는 식탁은 지루함을 부르고 포화지방의 부담을 키울 수 있어 콩과 달걀, 생선으로 리듬을 바꾸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제 이 흔한 실수들을 고치는 길을 3가지 장면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첫째는 아침 단백질부터입니다. 부엌 불을 켜고 작은 냄비에 미역국을 덮이며 삶은 달걀 하나를 까서 소금 한 꼬집을 톡 찍어 드셔보세요. 두유 한 컵이나 플레인 요거트 작은 컵을 곁들이면 오전 내내 배가 편안합니다. 둘째는 외식의 선택과 주문입니다. 설렁탕 집에 가시면 국물은 절반만 즐기고 건더기에 집중한 뒤 달걀을 하나 더 해보세요. 분식집에서는 김밥에 달걀을 추가하거나 유부가 들어간 국물을 고르고 두부 토핑을 부탁하는 식으로 단백질을 조용히 늘릴 수 있습니다. 셋째는 주간 장보기입니다. 시장 초입에서 두부 2모와 달걀 한 판을 먼저 담고 콩나물과 미역을 곁들인 다음 요거트를 한두 개 챙기면 일주일 식탁의 뼈대가 자연스럽게 세워집니다. 냉장고 문을 열 때마다 두부와 달걀이 반겨지면 오늘 저녁 무엇을 먹을지 고민이 줄고 실천은 쉬워집니다. 운동 역시 완벽함보다 규칙이 중요합니다. 달력에 동그라미를 그려나가는 재미로 주 3, 4회를 먼저 지키고 통증이 있는 날에는 범위를 줄여 몸의 신호를 존중해 주세요.
신장질환이나 당뇨, 고지혈증처럼 개인의 질환이 있는 분들은 담당 의료진과 상의하여 자신에게 맞는 양과 속도를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충제를 고민하신다면 식사로 기본을 채운 뒤 필요와 목적을 정확히 점검해 선택하시길 권합니다. 무엇보다 가족과 함께 실천하면 오래갑니다. 손주와 달걀을 깨고 배우자와 두부조림을 나누어 먹는 저녁 상차림은 건강을 넘어 마음을 든든하게 합니다. 오늘 저녁상을 치우며 내일 아침 접시에 담을 작은 그림을 마음속에 그려보세요. 한 숟가락에 두부와 달걀 한 알, 공원 벤치에서의 의자 일어나기 몇 번이 모여 허벅지는 반드시 달라집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따뜻하게 정리하며 다음 한 주를 어떻게 보낼지 조용히 약속해 보겠습니다. 마이 부엌 불을 끄고 창밖 저녁바람을 한 모금 들이마시는 순간 오늘 하루의 발걸음이 조금 가벼워진 듯 느껴지지요. 단 한 가지 선택만 바꿔도 내일의 허벅지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일상에서 가장 자주 쓰는 근육이 바로 허벅지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했고, 나이가 들수록 줄어드는 근육을 지키는 길이 거창한 비법이 아니라 매 끼니의 단백질과 작은 움직임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붉은 고기는 즐거움이지만 매일 과하게 먹을 필요는 없고 손바닥 크기 정도로 적당히 즐기며 생선과 두부, 콩나물, 청국장, 달걀로 식탁의 균형을 잡을 때 속은 편하고 힘은 충실히 채워집니다. 거울 앞과 부엌, 거실, 침실에서 조용히 올라오는 신호들을 기억해 주세요. 허벅지 힘이 쉽게 빠지고 작은 상처가 오래가며 머리결이 가늘어지고 손톱이 거칠어지고 발목에 양말 자국이 오래 남고 달달한 간식이 자주 당기고 잔병치레가 늘어난다면 내 몸이 단백질을 더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해답은 하루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 단백질을 고르게 주는 습관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 접시마다 단백질 하나, 채소 하나, 통곡 하나의 원칙을 놓고 삶은 달걀과 두부, 미역국과 콩나물, 요거트와 두유 같은 익숙한 재료로 25에서 30g을 차분히 채워보세요. 밥 먹는 법이 자리 잡으면 움직임이 근육을 깨웁니다.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 벽에 등을 대고 앉기, 낮은 계단 오르내리기, 발 뒤꿈치 들기. 한발 균형처럼 간단한 동작을 10분 남짓 이어가면 무릎에 무리 없이 허벅지와 엉덩이가 따뜻해지고 일상의 자신감이 되살아납니다. 흔한 실수도 되돌아보면 쉽습니다. 아침을 거르지 않고 저녁 한 끼에 단백질을 몰아주지 않으며 국물은 절반만 즐기고 물을 틈틈이 마시고 붉은 고기와 콩, 달걀, 생선을 번갈아 운영하는 리듬을 만들면 몸은 놀랍도록 편안해집니다. 주간 장보기에서 두부, 두모와 달걀 한 판을 먼저 담아두고 냉장고 문에 오늘의 동그라미를 그려두면 실천은 저절로 이어집니다. 한 상을 사이에 두고 배우자와 마주 앉아 두부조림을 나누고 손주와 달걀말이를 말아 올리는 시간은 영연을 넘어 마음을 든든히 채우는 장면이 됩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국물의 향이 달라지듯 우리 몸도 작은 변화에 부드럽게 응답합니다. 오늘 저녁의 한 숟가락이 내일 아침의 발걸음을 밝히고 다음 한 주의 삶을 더 단단히 지탱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접시 위에 달걀 한 알과 두부 반모를 더하고 의자 앞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앉는 동작을 몇 번만 곁들여 보세요. 기다란 여정은 이렇게 작은 발걸음 하나로 시작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질문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내용을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가족이나 지인과 영상을 나눠보시면 더 많은 분들의 다리가 가벼워질 것입니다.